지금 현재 부동산의 경기가 침체가 되고 조정을 받는 국면 속에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관망하려고 하는 수요가 많죠. 그로 인해 가지고 미분양 물량들, 미계약 물량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큰 제가 앞서서의 영상들 중에 이런 미분양 물량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은 좀 주의 있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이 미분양의 물량들, 그리고 미계약의 물량들이 핵심적인 입지 아파트가 아니고 브랜드 네임을 갖고 있지 않고, 그리고 소규모의 아파트 단지들, 그러니까 뭐 200세대가 최애 되지 않는 그 소규모의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청약의 기회를 써가지고 아파트 청약에 신청을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무주택의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서 더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소단지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통째로 미분양이 난 곳들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당첨이 됐지만은 계약을 하지 않는 사례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평균적으로 많은 미분양 물량이 나온 것처럼 얘기하거나, 또는 부동산 가격이 대폭락할 것처럼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다루는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수도권에서 대단지 규모 뭐 6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물량 중에 1군 건설사를 달고 있고, 그리고 128세대의 물량이 미계약 물량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는 소규모의 아파트들, 그리고 1군 건설사가 아닌 브랜드의 아파트들의 미분양 물량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미분양에 대한 수치가 크다고 느끼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나온 미계약 물량 같은 경우, 그리고 앞으로 시장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은, 지금 이 지표를 통해 가지고 120세대가 넘는 아파트의 미계약 물량이 나온 것, 그리고 수도권에서 이러한 아파트 미계약 물량들이 발생한 것에 있어서 앞으로의 부동산의 분양 시장들, 그리고 청약 경쟁률이 더욱더 하락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제 생각을 말씀드릴 때, 저는 부동산의 가격은 우상향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우상향 속에서 장기적으로 우상향인 것이지, 이 단기적으로는 상승과 하락을 계속 등락을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리고 추후에 마지막에는 이제 우상향하는 그런 국면에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우상향하는 국면 속에서 하락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대출을 활용해서 아파트 청약이라든가 또는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물론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여기에 팩트를 말씀드리면 제 생각은 늘 변함없어요. 1주택자가 반드시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는 전세에 대한 대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월세의 가속화가 됐다는 얘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월세의 물량마저도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부동산의 경기가 만약에 안 좋은 시점들이 지속되게 된다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주택 공급을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미분양 물량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고 원자재의 가격은 올라가는데 적정한 마진 수익을 남겨야 되는데, 건설사 입장에서도 이제 청약이 되지 않고 청약 경쟁률이 높지 않고, 그리고 미분양이 발생을 하고 청약 경쟁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미계약을 통해 가지고 건설사에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이 선순환 구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2, 3년 후에는 이제 공급이, 지금 이제 공급 과잉이었던 지역들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공급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수급이 또 맞아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이거는 20년 넘게 부동산의 그 상황, 시대의 상황의 흐름이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 부동산의 수급을 절대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많이 공급을 해가지고 아파트 청약을 통해 가지고 건설사들이 수익을 남기려고 하고, 또 부동산의 침체기나 하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 공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주택 공급의 정체로 인해 가지고 2, 3년 후
뭐 3, 4년 후에는 이 주택의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수도권에서 핵심적인 1군 건설사의 아파트 브랜드를 가진 곳도 이제 120세대가 넘는 미계약 물량들이 나온 거에 있어서 지금 하락 반전으로 정말 들어간 것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지금까지는 제가 봤을 때 미분양 물량들이 그렇게 공포스러운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격 같은 경우에도 상승률이 너무나 컸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여져요. 일부 지역에서 GTX 호재라든가 너무 오버슈팅 됐던 그런 지역들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있지만은 일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제 주변 지인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 그리고 관심 지역들을 보면은 오버슈팅 됐던 그런 지역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것들이 이제 공론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호가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전세가가 조정을 받는 지역들도 있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누구나가 다 알다시피 관망하는 수요가 많고 그리고 관망세가 유지될 거라고 이제 보여져요. 그리고 양도세의 완화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까지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 속에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미분양 물량들, 미계약 물량들이 점점점 더 만약에 많아지게 된다면 이제 극심한 공포의 부동산 시장이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그런 시장이 되게 된다면 이제 많은 세금 혜택들을 주게 될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을 많은 사람들이 사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부동산은 끝났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지 않는 시기가 일정 시점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누군가는 부동산에 경험을 했던 분들, 투자를 했던 분들,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 자신의 부동산들을 이제 다시 재정비하면서 포트폴리오 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만약에 무주택자 분들이라면 지금과 같이 수도권에서 핵심 지역이 아니더라도 1군 건설사의 뭐 600세대가 넘는 아파트까지도 미계약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는 기사들을 보면서 아마 청약을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는 부동산 살 때 내가 조금 더 조심히 관망하고 기다려야겠다는 생각을 아마 많이 하실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은 내가 무리하게 오버슈팅 해가지고 주택을 사고 그 대출을 감내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부정적인 한 시선의 견해를 가져가게 됐을 때는 내가 공포감에 의해서 부동산을 절대로 사지 못하고 내 집 마련을 못하는 그 시간들이 더욱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거래가 이루어지진 않지만 급금매의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는 팔지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누군가는 그런 주택들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주택을 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들을 직시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부동산은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지역마다 틀리고요.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지방도 틀리고요. 그 지역마다 편차가 있어요. 동일 수도권의 아파트의 가격은 같이 오르고 내리는 경향이 있지만 지역이 다른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과 강북의 부동산의 가격 차이 그리고 흐름 자체가 틀리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역 호재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 그런 지역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의지하고 의견을 묻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가 그 지역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지금 진행 상황들 그리고 부동산의 매물들 그리고 실제 거래되는 가액들 클로징 가격들이 얼마나 형성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 놔야 되는 거죠. 내가 낚시를 할 때 그냥 한 번에 대어를 잡기 위해서 큰 미끼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낚싯대를 계속 지속적으로 던지면서 내가 밑밥을 계속 던지면서 나한테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고기가 와서 이 고기가 내 낚시 바늘을 물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그 적정 타이밍이 왔을 때 용기를 내서 낚시채를 드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부동산의 시장 자체가 장기화되고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크게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 시기가 조금 어느 정도 2, 3년 정도 갈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 속에서 어쩌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과 같은 시기가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는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미분양 물량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 앞으로 만약에 수도권 지역이라든가 서울 지역 그리고 이 수도권 핵심 지역들마저도 미분양 물량
물량들이 나오게 된다면 정말 입지가 좋은 곳에 그런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선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장들을 지금 경험을 해왔죠.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으면서도 그때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이 끝났다고 얘기하고 침체기가 꽤 오래 갔었죠. 하지만은 2012년도가 지나면서 서서히 그런 물량들이 소진이 되었고 반등하면서 2015년도 이후에는 청약에 대한 그런 관심도들이 높아졌고 공급 물량들이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을 할 수 있었던 시기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공통점은 뭐였냐면은 사람들이 모두 다 공포감에 있었다. 그리고 많은 대출을 해줬었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이제 2022년도가 지나가지고 다시금 오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때와 같이 공포에 질리는 그런 시장이 오고 대출을 많이 완화해줘가지고 만약에 내가 집을 살려고 하는 선택을 할 수 있고 내가 마음을 먹을 수 있으면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기가 만약에 오게 된다면 그런 시기가 내가 집이 정말 필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들을 선점하셔서 내 집 마련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무리한 투자를 해가지고 기회를 얻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과 같이 경기가 극심하고 금리가 인상될 때는 월세를 통한 안정적인 그런 현금의 흐름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의 흐름이라든가 또는 나의 자산 가치, 나의 내재 가치를 올려가지고 내가 수익을 다각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직장 생활을 한다던가 물론 직장 생활을 한다면 그 외에 여러 가지 소득원들을 내가 추가로 편입을 하면서 경기가 어렵고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의 집값이 오르고 렌트의 비용들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런 수익의 다각화 내 자신을 통해 가지고 벌 수 있는 많은 소득원들을 다각화함으로써 이런 리스크를 해지해야 됩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무조건 소비 지출을 절제하고 돈을 안 쓰는 것이 뭐 승리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물론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소득을 다각화해 가지고 지금 어려운 이런 부동산 시장 그리고 내가 투자를 했거나 내 집 마련을 했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감내해야 되는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내가 삶의 안정을 가져가면서 무너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수익의 다각화 부분들도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부동산의 기회가 왔다 하더라도 그리고 하락장 속에서 부동산이 반토막이 됐다 하더라도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지금부터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더욱더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동산에 대한 공부가 너무 막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도서관에 가가지고 비용 들이지 말고 부동산 관련 책들 5권, 10권 빌려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렇게 보시면은 공통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 것으로 하나, 두 개씩 만들어 가고 그리고 책을 통해 가지고 성공하신 분들의 그런 경험담들을 간접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면서 내가 어떠한 기준을 갖고 부동산을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선택해야 되는지, 어느 시점에서 용기를 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내 것으로 하나, 두 개씩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재테크를 하거나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돈을 모아가지고 그때 내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공부하기에는 늦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전에 미리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기 전에 또는 상승하기 전에 그리고 나한테 시간이 있을 때 그 시간 속에서 꾸준하게 계속 나를 계속 공부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세팅을, 마인드 세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거나 하락하거나 이런 미분양 물량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이러한 미분양 물량들이 더욱더 많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에 이제 투자하는 것은 끝났어. 이제 내 집 마련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할 때 반대로 반드시 그 시점이 내 집 마련을 하는 시점 그리고 그런 시점을 활용해 가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많을 때 가장 핵심적인 입지에 부동산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공부하는 시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부동산에 대해서 막연히 누군가한테 기대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거고 그 선택이 있어서 책임도 내가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이 부동산 유튜브를 보면서 저를 믿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고 그리고 상승론자와 하락론자의 많은 영상들, 얘기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이 부동산을 살려고 했을 때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 과연 이 부동산이 정말 내가 필요한가? 이 부동산은 정말 싸게 나와 있는가? 그리고
이 부동산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재테크 마인드의 기본적인 원칙에서 배제되지 않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이 부동산을 샀을 때 내가 이 현금을 흐름을 통해 가지고 올라가는 금리 속에서도 지킬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본인만의 선택 기준점들을 하나씩 늘려가시고 그런 기준을 통해서 부동산을 내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분양의 물량들이 더욱더 많이 쌓이게 된다면 그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다가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항상 2019년도부터 말씀드리는 건 똑같아요.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의 가치를 늘려야 된다. 대신에 무리한 투자를 하면 안 된다. 개수를 많이 늘리기보다는 입지가 좋은 부동산을 내 것으로 만들고,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가 돼야 된다.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가 아닌 2주택자가 돼서 하나는 전세의 상승분을 가져온다든가 월세의 세팅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일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부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의 시스템을 여러 가지 만들면 좋지만은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2019년도부터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변한 거는 단 하나도 없고요. 다만 지금 부동산의 시장이 상승기를 지나서 조정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다만 조금 조심할 필요성은 있겠다.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버틸 수 있는 여력만 있으면 적당한 부동산의 입지가 좋은 그런 아파트 또는 부동산을 내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버틸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를 많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좀 더 싸게 내 돈을 들이지 않고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살 수 있다면 좋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많이 올랐던 부동산 가격들 그리고 대출에 대한 규제 때문에 그런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기회가 조금 더 열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많이 올랐던 부동산의 가격들도 조정을 받고 내려올 수 있는 시기에 진입을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집중하시고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생업을 하시면서 너무나 이 부동산에만 빠져 있기보다는 생업을 열심히 하면서 본인의 내재 가치 올리면서 그 소득의 다각화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면서 한 축의 부동산을 통해서 내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 또한 무주택자라면 내가 무주택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대한 공부들, 1주택자라면 1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상위 입지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들이 언제가 될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만의 기준 한번 잘 잡아보시고 항상 믿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